목표 설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냥 꿈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까지 함께 잘 설정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을 찾는 것인데요. 어떤 것인지, 어떤 여행을 할 때라도, 어떤 여행이든지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어떻게 갈지, 가서 무엇을 할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역할이 바로 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메이를 처음에 전달받았을 때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스폰서님이. 그랬을 때,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 꿈이 거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 전달받고 이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면서 꿈과 목표를,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게 목표인지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A 스텝, 덱스터 예거가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 8가지의 성공 단계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의 A70에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느 부분에 사업을 하다가 조금 더디 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가는 방향을 조금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내가 잃어봤던 꿈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는지를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뭘까요? 우리가 방향을 제시한 나침판이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확한 꿈이 있다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꿈이 없다면 우리는 삶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바로 방향 제시하는 나침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꿈, 신념, 그리고 목표, 그 다음에 그 꿈을 끝까지 추구하는 끈기죠. 반드시 내가 H70에 다이아몬드로서 라스베가스에 초대받는 그 멋진 꿈을 여러분 한번 3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꿈을 이룬 다음에는 더 큰 꿈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플래티넘이 되고 에메랄드가 됐다고 해서 그 꿈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아니라 그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성장이죠. 다이아몬드 다음에 또 멋진 수석이라는 핀도 있고 여러분 굉장히 멋진 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청소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기를 정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때를 저도 보냈는데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내 존재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났다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고 기회인데요. 그럼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내가 꿈과 목표를 잘 설정할 것인가? 나는 이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다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면 일반인이 사업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1인 CEO입니다. 경영하는 것이고요. 내가 창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선생일 수도 있고, 은행가에서 직업인으로 있을 수도 있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각각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분인데, 사업이라는, 처음 생소한 그런 비즈니스에서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사업가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꿈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언어도 사업가의 언어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은 선생의 언어를 쓰고, 직장인이면 그 직장에 맞는 언어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비즈니스고 사람과 사람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는 게 원활하지 않다면 변화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킬까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꿈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꿈을 설정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마치 전 세계에 진짜 물어봐도 아마 비슷할걸요? 미국에서 90대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90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90%의 사람들이 동일한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은 뭐였냐면 좀 더 모험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60세가 넘잖아요. 65세가 넘으면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65세는 청년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다 새로운 꿈을 꾸고 다시 모험을 떠나도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떤 모험을 다시 떠나고 싶나요? 여러분 모험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면 진짜 우리가 계속 꿈을 향해서 모험을 떠난다면 저는 굉장히 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꾸고 또 꿈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제가 만나뵙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60세인데도 불구하고, 65세인데도 불구하고, 60세인데도 불구하고, 30대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처럼. 그런데 놀랍게 20대인데도 불구하고 꿈이 하나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을 보기도 합니다.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없는데요. 그게 왜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꿈을 추구하고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태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이라는 첫 번째 정의가 우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정의가 뭘까요?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덱스에거가 그렇게 얘기했죠. 끝없는 축으로 읽어보면 정말 한 챕터 한 챕터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단어로 다 채워져 있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덱스터 에거의 한 챕터씩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까지 지금 벌써 한 책을 100번을 읽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계속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요. 읽고 있는데요. 그 한 단어가 한 단어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 경험치를 정말 녹아서서 그 책에 담은 그 성공의 정의를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얘기한 거에 정말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나의 인생에 성공을 원한다면 정말 에너지가 정말 흩어지는 성공의 에너지가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결국은 내가 끌어당긴 거예요. 성공도 끌어당겨야 성공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그린 그림이 내 마음에 그린 그림, 그 다음에 그 생각이 결국 여러분이 꿈꾸었고, 당겼고,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은 결국 내가 만든 에너지예요. 그리고 그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만남의 축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도 바뀌게 되고요. 읽는 책도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팅에 참석하는 자세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의 귀중함도 알게 되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고마움으로 똘똘 뭉쳐서 이 밝은 빛의 에너지가
내가 그 밝은 빛의 에너지가 숨기지 못해서 정말 환하게 주변을 비춰주고 그 빛이 환하게 비친 그 빛을 보고 꿈 있는 사람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여러분 내가 어떤 에너지를 내는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 어떠한 것을 하는 거에 딱 결국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각각마다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각각의 공평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평한 달란트가 같이 협력하면서 여러분 팀워크라 했잖아요. 아메 비즈니스는 팀워크 사업이에요. 내가 다 잘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잘하는 한 가지만. 나는 출석을 잘해. 나는 성실해. 잘하는 거야. 그게 큰 장점입니다. 나는 미팅을 잘 참석해. 큰 장점이에요. 성실해. 대박이고요. 꾸준해. 대대박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 번 하면 끝장을 봐. 대대대 대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있는 꾸준함이 장점으로 받아들여서 미팅 속에서 도구를 발견하고 미팅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미팅 팀원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아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펼쳐나갈 수 있는 모든 스킬, 그런 기술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미팅만 잘 참석하시면 돼요. 왜냐면 거기에 도구가 다 있어요. 전 처음에 아메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어느 순간 미팅을 쭉 가다가 어, 왜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들리지?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내가 성장하면 그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미팅에 갔는데 같은 분이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저분도 성장을 하고 나도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 안에서 동반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 미팅은 살아있는 에너지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팅에 참석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미팅에 참석할 때마다 내 세포가 성공에 푹 젖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이게 미팅의 주유소구나. 이 꿈을 꾸는 법을 계속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꿈을 그렇게 꾸고 추구해야 된다고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가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어느덧 내 꿈을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미팅 속에서 나의 불타오르는 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심지에 일정하게 석유를 부어줘야 돼. 일정하게 에너지를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잠재력이 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공할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 다 주지 않았어요. 놀랍게 골고루 하나씩은 다 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장점이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 웃어. 어떤 분은 말을 잘해. 어떤 분은 예뻐. 어떤 분은 성격이 너무 좋아.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대접해. 어떤 분은 아주 성실해서 그 팀에 아주 그 한 자리의 위치 에너지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귀한 분이죠? 그렇게 자기의 잠재력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면서 계속 모이면서 그게 거대한 에너지가 되면서 멋진 팀을 이루고 그 팀이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을 그 팀이 이뤄낸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들어와서 저에게 지금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부터 시작하나요? 생각부터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집중해야 돼요. 그 생각에 마음이 가득하도록 하루 종일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때요? 연애하는 상대만 하루 종일 생각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 난 다이아몬드가 A70에
꼭 다이아몬드로 내가 라스베가스를 가겠어. 그러면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A70에 라스베가스를 갈 수 있나요? 여러분,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6명이면 되는 거예요. 6명이 미팅에서 꿈을 키워내고, 6명이 이 미팅 속에서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좋아서 내가 젊어지고, 그 다음에 꿈을 잃지 않아서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젊은이라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꿈이 여러분, 열정이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열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늙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에너지를. 내가 정말 떠다니는 이 성공의 에너지를 한쪽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게끔 내가 계속적으로 당기는 거예요. 나는 H50이 난 다이아몬드야. 나는 다이아몬드야. 나는 다이아몬드야. 반드시 나는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나는 다이아몬드다. 내가 운전할 때도 내가 다이아몬드 된 거를 상상하면서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A60에 제가 다이아몬드 참석을 했잖아요. 참석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3년, 다이아몬드 되기 3년 전부터 차를 타면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의 그 스피치를 써놨어요. 스피치를 써놔서 그걸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얘기를 쓴 거예요. 미래의 스피치를 쓴 거예요. 미래의 스피치를 써가지고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내가 대중 앞에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어떠한 스피치를 할 것인지 정말 상상하면서 진짜 가슴으로 내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누가 보는 사람도 어때요? 나 혼자의 공간이잖아요. 내가 울든 말든 어때요? 감동해서 울든 말든. 내가 소리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거기서 소리 크게 질러서 30번을 외치든 나는 다이아몬드라고 100번을 외치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 차 안에서 계속 외쳤어요. 우나 다이아몬드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노래도 만들었어요. 나는 다이아몬드 노래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이아몬드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빵하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실현하게끔 그 인생에 나타낼 것을 믿으면서 2018년도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2018년 7월 1자 다이아몬드, 2018년도 11일 7월자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외쳐도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의 강력함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확률이 내가 없으면 세상은 무의미해요, 여러분. 그죠?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수입이 크고 얼마나 기회가 있고 대단한 사업이잖아요. 그 대단한 사업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돼야지. 내가 없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난 것 자체가 60억의 1의 확률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신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의 계획이 있는데 맨날 밥만 먹고 무의도식하면서 살다가 가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분명히 사명이 있고 분명히 이유가 있게 여러분들은 꿈을 줬고 뭔지 내가 왜 난 이렇게 살다 죽기 싫어라는 누구의 외침, 내 안에서의 외침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과 용기가 없음에 그 기회를 못 잡지만 이거는 일상, 이 특별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라는 거예요. 가치 실현, 자신의 꿈의 실현 과정이 존재 가치의 실현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인생에는 스페어가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스페어가 없어. 남의 성공, 남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왜 직장인은 부자가 안 되나요? 남의 돈 벌어주는데 우리가 계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남의 건물 세워주는데 우리가 계단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의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김종수 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한 가지만 잘했더니 다 잘 됐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을 믿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행운이고 가장 큰 도구라는 것이죠.
내 꿈과 내 자유를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는 게 옳죠. 여러분, 24시간 중에 똑같이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되시거든요. 왜? 일주일이 반복되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월요일에 스케줄 똑같아. 화요일날 스케줄 똑같아. 수요일날 스케줄 똑같아. 근데 1년 전에 스케줄 똑같아. 근데 나는 지금 필요 성장을 못했어. 여러분, 그게 스케줄이 올바른 건가요? 수정하셔야죠. 꿈에 하셔야죠. 꿈과 목표를 수정하셔야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홈미팅의 개수가 얼마큼이 되냐.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이 기회를 나누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3년하고 5개월 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꿈을 실현하려면 먼저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방향성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자리에, 파브레 곤충 실험처럼 계속 계좌를 맴맴맴맴 돌다가 죽는, 저 곤충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능력이 특별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꿈을 꿀 수 있거든요. 동물이 꿈꿔서 그걸 이루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살다가. 근데 꿈이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의 시작점 뭐냐면, 내가 간절하게 꿈꾸는 것이 모든 성공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정말 다이아몬드 가고 싶은가?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배울 만큼 충분히 배웠죠? 지금 시작한 사람도 3년, 5개월 뒤에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10년을 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요. 15년을 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요. 내가 10년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다이아몬드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농익은 정말 전문가정 정말 엄청난 익은 그런 멋진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예요. 그 우리가 뿌린 시간만큼 절대 헛된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은 됩니다. 왜? 그때까지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허투루 쓰지 않고 여기서 배움의 단계를 건너뛰지 않았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시작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간절하다면 여러분 꿈의 나이가 1일이에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스타트한 게 1일이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난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난 쉬고 싶어 하는 순간 아픈 거 아시죠? 아파지는 거 아시죠? 왜? 일꾼들, 내가 평생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사람은 쉬시면 안 돼요.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고통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꿈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의 본질은 내가 행복하려면 시간이 많아서 맨날 터덜터덜 노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꿀 그 시간을 내면서 놀 때가 훨씬 더 재밌어요.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석이 되면 시간적 여유가 많아질 때가 많아요. 놀아도 봤어요.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재밌냐? 목표를 설정하고 핀을 도전하려고 도전하고 그다음에 그 도전으로 함께 도전하면서 파트너의 꿈을 내가 발견할 때, 내가 파트너의 눈이 반짝반짝 거릴 때,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심장이 뛰어요. 없던 시간도 내고 싶을 만큼 저는 꿈이 있는 사람. 그때 뭔가 심장이 뛰어서 간절한 사람. 그런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에너지가 와 진짜 막 뿜뿜 일어나서 진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막 도와주고 싶어요. 왜요? 내가 그 꿈을 실현해 봤으니까.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거를 아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도 그 꿈을 이루는 그 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꿈을 추구할 때 결국은 행복도 같이 얻는 겁니다. 놀랍게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드는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이에요. 보통의 미국인은 21살에 죽고 65에 묻힌다 그래요. 지금 사람들을 만나보면 65이면 대부분 65세면 다 자기가 다 살았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얼굴은 되게 젊은데
그리고 이 정도 벌었으면 자기는 이제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살까지 살아요. 뭐를 하고서 60년을 살 거냐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을 내가 이 제1의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제2의 인생에서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70대가요. 옛날에 30대, 40대, 50대예요. 20년을 다 마이너스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65살이라면 20년을 빼면 45살이에요.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내가 55살이면 35세예요. 얼마든지 청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꿈꾸기를 멈추는 게 아니라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든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쫓아간 사람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KFC. 할래 샌더스 대령. 이분 65살에 KFC를 시작했어요. 65세는 자기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강아지나 산책하는 그런 지루한 삶이 아니라 그때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고난이 축복이 된 거예요. 월트 디즈니도 6번이나 파산을 했지만, 굉장히 많이 파산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지금 죽은 후에도 이 사람은 디즈니가 계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한 꿈이 있나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꿈의 시련은 내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내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꿈이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드윈 번지의 도전. 여러분, 이분은 차비도 없었어요. 차비도. 이 에디슨을 만나러 갈 차비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이 뭐였냐? 에디슨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경영자가 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공동 경영자가 되는 게. 됐잖아요, 이 사람. 놀랐지 않아요? 충기로 됐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허름하게 입고 왔다는 거예요. 노동자보다 더 허름하게. 그 첫인상은 굉장히 볼품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꿈은 청년이었고, 생기 있었고, 에너지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번들을 해도 안이 썩은 사람 있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 훨씬 매력적인 거예요. 에드윈 번지의 도전이. 여러분, 아메가 어떤 아메인가요? 사람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암이에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투자되는 무자본에다. 투자금이 없어. 무자본이에요. 무경험이에요.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정말 크고, 위대한 사람이 기술적인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 재능이 없어도 돼요. 우리들이 실천하기 충분히, 아무런 그냥 주부라도, 그냥 능력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꿈이 있다면, 진정한 가치는 내가 꿈을 실현하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충분하다. 평범한 사람도 아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꿈을 찾을까요? 성공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100가지 한번 꿈을 꿔보라고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 하기 싫은 것도 꿈의 목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합니다.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꿈 리스트를 써봤는데 놀랍게 10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 7가지 쓰다가 볼펜을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슬퍼졌어요. 그래서 스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먹고 싶은 거 써보세요. 먹어봤어요. 먹고 싶은 거 쓰죠, 선생님. 먹어봤어요. 먹어본 사람이 그거를 먹을 줄 아는 거예요. 맨날 김치에다가 김에다 싸먹었던 사람이 뭐가 먹고 싶은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선생님 가고 싶은 데를 써보세요. 가봤어요, 같이. 가고 싶은 데 있지. 제가 그때 울컥했어요. 내가 39가지, 39년까지 살 동안에 가본 곳이 없고 먹어본 곳이 없고 너무 진짜 인생에 그냥 한 달 한 달 겨우겨우 대출 갚느라고 그냥 앞만 보고 개미처럼 살았구나. 먹고 싶은 것도 모르고 가고 싶은 것도 모르고 뭐가 되고 싶은 사람도 모르고 되고 싶은 게 그냥 대출 갚는 사람이야. 그게 끝이야. 첫 번째도 대출 갚는 거, 두 번째도 대출 갚는 거, 세 번째도 은행에서 대출 갚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한번 들지 못하고 그냥 대출에 허덕이면서 살았던 30대였단 말이에요. 그 꼴랑 아파트 하나 영끌해가지고, 영끌이에, 지금의 영끌.
허리 졸라매고 현관만 내 집이잖아요.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아파트 산 거 진짜 이 레슨하고 막 이 월급 얼마 있어요. 직장인 얼마 있어. 그거 벌어봐야 줄어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공 리스트를 적으라고 했을 때 저는 7가지밖에 못 적었던 사람이 이 미팅 속에서 성공 리스트를 작성하는 법을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컨닝했어요. 옆에 사람은 뭘 쓰는 건가? 꿈 쓰는 리스트에. 어머, 그랬더니 별게 다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하기. 어머, 이것도 꿈이에요? 선생님, 이것도 꿈이라는데요?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웠어야만 했어요. 내가 모든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없는 걸 슬퍼하는 것이라 그래서 배워가면서 쓰자. 그래서 몇 번까지 했냐? 49까지 썼어. 짜고 짜서 나중에 요트 타기가 있었어요. 요트 타기가. 근데 요트 타기를 쓰면서 내가 무슨 내 인생에서 요트를 타겠어? 여러분 탔습니다. 요트. 제가 요트를 타면서 와, 그 꿈이 이루어지네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꿈이 뭐든지 간에 적어 보십시오.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실패를 통해서 과정을 그냥 경험하시면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토대로 삼는 원칙들이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만한 우주의 원리들이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인생의 원칙이 뭐예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메이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사람이어서 좋아요. 나도 내 스스로도 돕지 못했던 사람이 남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꾸미는 사람을 돕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평범하게 그냥 애들 얼마큼 벌다가 빚만 갚다가 살다가 인생을 허비했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갔을 때 너 뭐 하고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 빚 갚다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묘비명의 우운함, 은행 대출 갚다 끝남 이렇게 쓰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누구누구도 도왔고요. 누구누구도 도왔고요. 누구도 성공시켜도 누구도 건강하게 해줬고요. 누구도 진짜 성공시켜. 이런 많은 성공 스토리를 가지는 그 묘비명이 정말 깨알같이 써도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묘비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가치 우선순위가 뭘까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꼭 리스트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100가지 리스트에서 전 아직도 100가지를 못 썼어요, 여러분. 왜? 뭐가 뭐게 그걸 가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좀 늘었어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49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안 이루어지고 나머지 48개가 다 100%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적었던 그 단순한 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를 보면서 옛날에는 꿈의 리스트가 나,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제2의 꿈 목록은 우리 파트너, 우리 사회, 그리고 지구에까지, 지구 전체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꿈의 리스트가 늘어나더라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아메이가 주는 정말 하나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전 보드를 해서 붙이는 거죠. 그리고 시각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시각화하세요. 그리고 꿈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놨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예일대 졸업생이 예일대 졸업생 중에서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은 3%가 97%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적는 사람이 부를 대부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안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꿈의 실현 방법은 오리고 붙이라는 거예요. 오리고 붙여라. 리스트업한 꿈을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가져보래요. 이게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을 쓰는 거야. 찍는 것도 괜찮아요. 내 스피치 하는 거. 은하야, 미래 내가 10년 뒤에 있는 미래의 내가 날 찾아왔어. 여러분, 날 찾아왔어. 여기 누구 있지? 이름?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뭐,
김형, 김형아, 내 날 찾아왔어. 그럼 뭐라고 했어요? 10년 뒤에 내가, 만약 예를 들면 5년 뒤에, 3년 반 뒤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어. 다이아몬드가 된 거야. 확실해. 확정이야.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어. 그리고 미래의 내가 나를 만나러 왔어.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고민하는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오늘 꼭 그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넌 다이아몬드야, 3년 반에. 즐겨. 지금 열심히 해봐. 한 사람 좀 더 만나봐. 넌 반드시 해.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항상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생각하면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언어를 쓰고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루어졌을 때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덱스터 에거는 어떻게 꿈을 실현했을까요? 이 두 부부는 꿈에 그리던 집이 두 채가 있었대요. 그런데 일에 쫓기면서도 하루에 적어도 5분씩은 그 두 집 앞에 머물곤 했대요. 3분, 5분 동안 그냥 그 집을 바라보기만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집을 머릿속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의 집을 방문했어요, 덱스터 에버는. 그리고 캐딜락도 새 캐딜락을 구경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그 가죽 냄새를 맡으면서 캐딜락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듯이 내가 연인 관계에 연애하듯이 그 꿈을 구애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한 희망사항을 바람으로 만들고 바람을 필요를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의 거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갖고 있는데 믿으셔야 돼. 정말로 필요하다면 간절히 원하게 되거든요. 간절히 열망하면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사람이 자석처럼 붙고요. 그 다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화가 오고 남의 사업한다고 막 전화도 오고 이래요.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을 수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나를 설득시켜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을까요, 여러분? 일단 성실하셔야 돼요. 나를 속이면 안 돼. 내가 나를 더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못 속이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입으로 야, 은하 너 되겠다 이랬다니까요, 제가. 야,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가 안 되면 누가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하더라고. 야, 너가 안 되면 누가 돼? 넌 돼. 넌 될 수밖에 없어. 너 너무 성실하잖아. 너 약속을 잘 지키잖아. 너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너 진실하잖아. 여러분, 나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뭐, 안 돼요. 장애물만 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면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 신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3%가 됐어. 그럼 6%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한 거예요. 내가 6%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9%가 될 수 있는,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9%를 했다면 SP가 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도 3%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쌓아나가면 여러분 3년, 5개월 뒤에는 다 다이아몬드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꿈의 크기는 간절함의 크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걸음부터 여러분 코끼리 어떻게 먹어요? 한 입씩. 그리고 큰 에베레스트는 어떻게 가요?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작은 꿈으로 시작해요. 큰 성공은 대부분 지금 가장 절실한 욕구인 꿈에서 시작을 하죠.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한다는 자체는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이루는 거죠. 예외 없습니다. 아메아메 다 과정을 거칩니다. 성장의 과정. 여러분은 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 성장의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될 거라는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간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세요.
다른 사람은 그거를 허용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이 내 자신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 잘 지키셔야 되고. 우리 김정희 사장님은 추가 소득으로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작은 목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크게 이루셨죠? 정화 사장님도 5년 만에 SP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죠. 그런데 옥탑방에서 네, BMW까지 성장을 하셨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암의 삽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성장하면서 꿈도 함께 성장을 하기 때문에 꿈을 키우고 있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배고파야 돼. 나는 아직도 헝그리,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생각을 갖고 늘 성장하셔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음악가잖아요. 블루과 피아노를 전공하고 악기를 하루 6시간 부르면서 정말 피 터지는 연습의 그 고난을 겪고 입시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6시간 몇 시간 한 사람도 음악 안 하잖아요. 연습 안 하잖아요. 그때 실력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멈추면 안 됩니다. 성장의 공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역으로 싱싱하게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 할지라도 목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가 되는 게 점점 후퇴하는 거죠. 성공이 필수 요소.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게 꼭 목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떤 핀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또 배우고 또 성장하고 겸손하게 저는 가장 큰 게 겸손인 겸손하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방향 제시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활을 쏘는 명궁도 눈을 가리면 그 표적을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정확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인생의 나침반이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실패하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표가 내가 6%를 했는데 다음 달도 6%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배와 비행기의 교훈이 뭐예요? 배는 물론 바다가 위험하죠. 근데 항해를 안 하면 배는 의미가 없어요. 비행기 항공에서 추락할까 봐 걱정되지만 비행기는 나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안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머물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안전은 절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 없이 움직이는 거, 암의 사업 하시는 분도 성장 안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방향성이 없이 움직여. 계속 소비자만 만나는 분도 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소비자만 만나.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팀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팀을 못 키우면 계속 소비자만 만나. 방향성이 없어. 그리고 몰라. 계속 카팅. 어디로 간지 모르고 계속 돌아. 그러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표의 위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성장이 없다. 뭔가 답답하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방향성을 다시 하고 내가 소비자만 만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리더를 키우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해서 그룹을 키우는 홈미팅을 통해서 그룹을 키우고 팀에 함께 성장해서 동반 성장하게 팀의 파워를 키우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각오의 결단이기 때문에 결단한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의 힘, 그 다음에 한 발 뛰는 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표를 왜 정하지 않을까요? 이게 되겠어? 나는 지금까지 못했잖아.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성보다 위험 요소가 많아. 아, 내가 또,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비관적.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야망이 부족한 거예요. 약한 자아 존중,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어딨어요. 치토스도 아니고,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좋은 경험이에요. 내가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해보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실패와 같은 그냥 시도를 해보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실패고 그냥 시도하는 거는 성공의 과정이에요. 완전 달라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서 우리가 부업을 하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데 아메를 못해. 여러분, 전업해도 못합니다, 그분은.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이 있어. 난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다니기 때문에 아메 사업을 잘 못하는 거예요. 100% 아닙니다. 그 핑계입니다. 대부분 성장하는 분들은요, 직장 다니면서도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팀이 커져가지고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 없어서 직장 그만둔 거지. 직장을 다녀서 아메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아메를 못하는 분은 직장 그만둬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 그냥 실패는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요, 종이오락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도 실패를 도로하지 말라 그랬어요. 현재 당신이 속한 곳에서 최고가 되려면 더 큰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내고요. 또 큰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도 이전에는 많은 불행을 겪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바닥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다른 선수 가방도 나르던 마이클 조던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농구팀에도 탈락을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3년 5개월 뒤에 A70입니다. 내가 지금 시작한 사람들 다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김종희 사장님, 리더들은 다 그 기간에 가셨어요. 그때는 제품도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갔을까요? 목표를 크게 잡았다는 거죠. 큰 목표가 더욱 강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작은 목표는 사람을 자극시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년 5개월의 장기간이 플랜입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것을 나누고 쪼개고 단기 목표로 쪼개고 또 한 달 목표로 쪼개고 일주일 목표로 쪼개고 그게 하루 목표가 되거든요. 하루 경영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원대한꿈도 매일매일의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 습관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력이 좋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사고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꾸준하게 라이드도 타시고, 내 체력도 기르고, 멋지게, 뉴트리도 잘 드시고,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목표를 하면 안 돼요. 행운만, 그런 게 어딨어요. 언젠가 되겠지. 실현 불가능이 너무 지나친. 지금 막 3%인데, 다음 달에 에머를 가겠습니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의 지나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점진적인 실현이 이제 되는 거예요. 점진적인 꿈의 실현. 그래서 자신의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 이것도 안 되죠. 분위기 때문에 나는 지금 소비자가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를 먼저 모아야 될 때인 거야. 소비자를 모으는 지금 내가 단계인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리더를 키우는 단계인지, 팀을 내가 그룹을 키울 수 있는 규모인지, 그것도 내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목표인지, 남의 이목 때문에 세우는 목표인지,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목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록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목표는 내가 어떤 점 개선할지, 그 다음에 내가 하루의 경영의 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숙고하고,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다이아몬드 가고 싶으시죠? 네. 다이아몬드 갈 때는,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제 꿈의 목표에 2018년도 7월 1일자 다이아몬드라고 딱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여름은 더우니까. 그러니까 6월 달에 끝난 거예요. 근데 7월 1일자에 끝나고 제가 드레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그런 연주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일 때문에 7월 1일자 목표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잘한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내 목표를 세분화하고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줄지 어떤 사람과 함께 아메이에 성공을 할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적어서 정말 계획 세우시고 심사숙고하고 확신을 갖고 그래서 내가 목표에 만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확실하게 나는 된다. 현재감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29년도 내가 뭐 9월 1일자, 뭐 6월 1일자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나오셔야 돼요. 날짜가 나와서 그 날짜에 맞게 세분하고 쪼개고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일주일에 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루에 목표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자세한 그런 목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배우냐? 미팅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3년하고 5개월 동안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마이웨이. 내 멋대로 하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에 딱, 시스템에 안착되는 게 뭐냐면 미팅에 참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3년 5개월 동안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안전하게 안내하는 그 시스템이 미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싱킹빅 미팅에 안착하시고 그리고 그 미팅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면 가장 빨라요. 가장 빨라요. 그래서 뭐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년 반에 다이아몬드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비전 보너스까지 받으시면 한 4억 5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비전 보너스를 내가 받으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거에 정말 우선순위를 아메 비즈니스로 한번 두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3년 반 뒤에 조금 다른 걸 미루고 3년 반에 몰빵해서 우리 아메 비즈니스를 신나고 재밌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에이브리얼 링컨의 실패와 성공. 에이브리얼 링컨이 얼마나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31년 실패, 32년 실패, 33년 실패. 계속 여기 날짜가 나오잖아요. 다 실패하다가 언제 성공적인 30년 정도 뒤에 이 사람은 자기 꿈을 이뤘어요. 내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게 바로 A70. 우리 A70의 라스베가스에서 다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A70에는 어떤 핀으로 서 있을까요? 그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목표를 지었느냐, 내가 어떻게 꿈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3년 반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원하고요. 우리 멋진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고 멋지게 도전하는 멋진 리더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